법적으로는 딱 이 경우만 교부했던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으니까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으세요. 가계약금 안 넣으면 이 매물 금방 나갑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에 급하게 가계약금부터 송금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못 계약한 것 같을 때 가계약은 없던 걸로 하고 가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가계약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나시면 가계약금에 대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법률 전문가의 수준으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계약이 해제됐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일반적인 계약이 해제됐을 때 법적 효과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우리 법률에는 없는 용어이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계약 체결 시에는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교부하지만 가계약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목적물을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계약금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합니다. 결국 이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계약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금전 반환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부터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겠죠? 바로 우리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 페널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때 그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의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임차인 A는 집주인 B가 내놓은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2천만 원을 집주인 B에게 계약금으로 줬는데 잠재적 임차인 A가 이를 해제하고 싶으면 집주인 B에게 이미 교부한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면 되고 집주인 B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수령한 계약금의 2배인 4천만 원을 잠재적 임차인 A에게 상환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잠재적 임차인 A든 집주인 B든 그 페널티로 계약금 상당액을 해약금으로써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계약을 해제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가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65조가 바로 적용돼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한 집주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65조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의 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 민법 제565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계약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네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부동산 소재지, 임대 조건,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 대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교부하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감이 맞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부동산 소재지, 임대 조건,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같은 계약의 세부 조건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의사가 양 당사자 간에 합치되었다면 이에 따라 사실상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의 교부자든 수령자든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65조 규정이 적용돼서 계약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해약금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상당액을 해약금으로 교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임차인 A는 집주인 B가 내놓은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천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2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교부했는데 별다른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 임차인 A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가계약금 2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 200만 원에 1,800만 원을 더한 계약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포기해야 하고, 반면에 집주인 B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금 상당액의 2배인 4천만 원을 잠재적 임차인 A에게 상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교부됐다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만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면 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가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만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이고 우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특약사항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런 특약사항은 임대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중개업자에게도 유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가계약금을 교부하고 이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분들은 애초에 가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게 장치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소재지, 임대 조건,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 대금 지급 방법 등 계약 성립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의 세부 조건을 담은 메시지를 동시 발송 문자 메시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발송해 놓고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계약금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상태가 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잠재적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교부됐다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런 특약사항도 두 번째 경우의 특약사항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중개업자에게도 유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가계약금을 교부하고 이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약의 세부 조건에 관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세 경우와 다르게 부동산 소재지, 임대 조건,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 대금 지급 방법 등 계약 성립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로 해약금 약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매물이 없어질까봐 매물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라면 계약이 사실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잠재적 임차인이 계약의 진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수령한 집주인은 법적으로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부당이득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교부한 잠재적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잠재적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딱 이 경우만 교부했던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 성립의 본질적 사항인 계약의 세부 조건이 정해진 상태로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교부했다면 이것은 계약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계약금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고, 이때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만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해야 되고, 반면에 계약 성립의 본질적 사항인 계약이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단순히 어떤 부동산을 선점하는 용도로만 교부되었다면 이것은 계약금과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고, 이때 계약의 진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받은 가계약금은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금으로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잠재적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 해제 시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계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계약금을 교부할 당시에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이 정해졌는지,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실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시더라도 즉흥적으로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가계약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계약금을 교부했는데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가계약에 관한 영상을 보셨음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